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기초 2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은 과연 나는 될까?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 텐데 역시 또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실패하고 성공했던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타 업체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에 변치 않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따져보죠.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 과정에 이르렀는지,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튜버냐 이제 부동산이냐 이런 혼돈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시면 내가 부동산이야 유튜버야, 그거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갈피를 못 잡으실 때가 있는데, 제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전에 사진을 했고요. 그리고 사진 산업이 많이 이제 사양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해서 땄고요. 그 다음에 뭐 소공 생활을 거친 다음 부동산을 오픈했습니다. 오픈하면서 그 소공을 하는 동안에도 그랬고, 이제 좀 중간중간에 제 생각은 나만의 무기가 좀 필요하겠다. 그게 뭘까를 이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때 한창 유행하던 게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이제 학교도 이제 신방과를 나왔고, 그 전에도 뭐 광고회사, 뭐 영화 촬영일, 아무래도 동영상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저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개업을 하자마자 유튜브 전문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약간 좀 외진데다가 자리를 잡았고, 뭐 열심히 진짜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매물을 찍어서 올렸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심지어는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뭐 그런 뭐 어떤 뭐 찌라시 한 장이라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불모지였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배웠냐 하면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배웠어요. 그냥 혼자. 예.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얼공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얼굴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매물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제 개업 초기다 보니까 의욕이 또 앞서서 이 매물 저 매물 할 것 없이 그냥 막 다 찍어 올렸어요. 그러면 제 매물이 더 풍성해 보이고, 뭐 매물이 깡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물 풍성해 보이게 하려고 아무거나 찍어서 막 이제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일단 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도 그때 막 경쟁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성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해요. 그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다 모르는 건 똑같으니까 막 이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막 시작을 하는데 짬뽕 매물 채널로 막 이제 막 올라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뭐 경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특히 분양업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분양업자들의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원주택이면 전원주택, 이렇게 딱 빌라면 빌라 하나만 잡고 자기 정체성을 키워 이렇게 가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쌓아가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차별성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아주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몰랐죠. 그래서 그냥 저한테 갖고 있는 무기라는 거는 뭐냐, 성실성. 그냥 지속성, 그거 하나로만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계속 유튜브를 계속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고 계속 올렸습니다. 왜냐? 어차피 손님도 없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올렸는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게 이제 목소리가 이제 조금 제가 들어갔거든요. 나중에는 목소리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제 목소리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손님들이 연락이 이제 간간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체성에 혼란이 빠졌습니다. 뭐
편집하는 시간하고 이제 촬영하는 시간도 있는 반면에 아까 뭐 1편에 1강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시간이 이게 너무 없잖아요. 뭐 본업하기도 바쁜데 유튜브 하기도 바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정체성에 딱 빠지기 좋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가 유튜버냐 부동산이냐 고민이 심했습니다. 아, 이게 과연 뭘까?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놓고 이렇게 봤는데, 아, 유튜브 했을 때 더 재미가 있고 또 전화도 더 많이 왔고, 하지만 이제 그 부동산으로 했을 때는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을 잘 하지도 못했고요. 이제 너무 이제 극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는 그냥 유튜버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차이가 심했습니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부동산 업무는 그만하고 이좀 하고 유튜버로 한번 좀 해보자. 많이 그 전에 그냥 유튜브를 어떻게 뭐 일단 부동산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여태까지 해놓은 게 좀 아까워가지고 유튜브를 솔직하게 올리는, 내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올리는 그런 영상을 몇 편 올렸더니 그게 터졌고 갑자기 유튜브가 훅 이제 크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이제 다른 부동산들한테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다른 부동산들의 유튜브를 내가 키워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 그런 작은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까 그 유튜버냐 부동산이냐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기준을 잡았냐면, 저의 장점을 좀 더 극대화하지 단점을 보완하려고 애쓰지 말자. 그걸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손님 안내하고 손님 뭐 말하자면 이제 구워 삶는 거 이렇게 전화해서 뭐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부동산들과 어떤 유대감을 통해서 매물을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것들 정말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부동산 핵심 기술인데 그거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이제 오기로 키워볼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더 뽑아서 더 키워보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 쪽으로 좀 더 많은 비중을 뒀던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거고요. 혹시라도 이 기초 강의를 다 들으시고, 아, 나도 부동산이냐 유튜브냐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이 생긴다면 제 사례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게 좀 나왔던 부분이 있죠. 타 업체와의 차별성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유튜브를 하는가? 조금 철학적이긴 하죠.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테스 형이 말했던 그 질문이긴 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차별성 문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매물들을 올리고 이 매물 유튜브 올린 거 보고 다른 부동산들이 보고 있다가 또 쫓아가서 그거 올리고 쫓아가서 그거 올리고 쫓아가서 그거 올리고, 이런 현상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도 거기서 가서 쫓아가서 그 매물을 올려야 하는가, 그런 질문도 하겠지만, 내가 그 똑같은 매물을 찍었을 때 나라면 다른 부동산들하고 어떤 차별성을 보여야 되는가,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매물 똑같아요, 찍는 거는. 근데 나만의 캐릭터, 나만의 어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캐릭터를 찾아서 이거를 엮어야지 자기만의 영상, 그리고 다른 부동산과의 차별성이 거기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찾기 어렵죠. 자기의 어떤 개성, 나는 누군가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이 더 잘 알 때가 많은데 그것도 참 찾기 힘들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나는 누군가란 질문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나는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찾고, 내가 뭐 그림을 잘 그렸다, 뭐 농구를 좋아했다, 뭐 게임을 좋아했다, 뭐 이런 것들 계속 찾고 질문을 던지다 보면 유튜브와 매치시킬 수 있는 어떤 접점이 발견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저의 경우죠. 네, 저의 경우는 유튜브를 정말 잘 만들 수 있어. 암만 잘 만들어도 나만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그럼 나는 뭘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가 단독주택을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단독주택 전문의 어떤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유튜브 매물과 단독주택을 어떻게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부동산 입지를 이제 둘러보는 그런 컨텐츠로 발전을 하게 됐던 겁니다. 또 어릴 적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하기도 했고요. 뭔가 안 가본 데 새로운 곳을 가보고 발견하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기도 했다는 걸 또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라는 놈은 도대체 뭘까를 연구한 끝에 나온 부동산 어떤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치열하고 가열차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답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딱 던져드리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답이 없습니다. 예, 그 정답은 본인들이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 그냥 단순한 유튜브 매물 유튜버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만의 뭔가를 덧붙여서 차별성을 만들 것인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에 있다.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차별성을 만드는 두 번째 질문 뭐냐면, 나는 유튜브를 도대체 왜 하는가? 이거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너는 도대체 왜 유튜브를 하냐? 너는 누구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겠다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갈등과 많은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마다 너 도대체 유튜브 왜 해? 라는 질문을 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찾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꿋꿋하게 유튜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거든요. 가장 큰 힘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 자기만의 브랜드를 우뚝 세우겠다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 바로 그거를 유튜브 하는 이유로 들고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시련이 있거나 어떤 방해 요소가 있어도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세상에 알릴 거야. 나만의 브랜드로 다 씹어 먹을 거야.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다른 유튜버들과의 차별성이 생긴다고 보는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다른 유튜버들은 다 요거 때문에 합니다. 보통. 네. 돈 때문에 합니다. 네. 전화 한 통 더 받을 거야. 내가 이 사람 계약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더 낮게 생각하면 유튜브 많이 올려서 광고 수익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좋아요. 돈 버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왜 하냐는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난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그 원동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 정말 짧아요, 수명이. 그래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만의 브랜드를 키울 거야,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릴 거야 라고 답변을 해야 훨씬 더 오래가고 길게 유튜브를 유지하고 유 실장님을 아주 똘똘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란 녀석의 핵심적인 본질이 뭘까요? 네, 저는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캐릭터, 하나는 지속성. 네, 지속성, 캐릭터 지속성. 유튜브가 변해도, 유튜브 그 다음 게 나와도 이 두 가지는 영원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1강에서 말씀드렸던 유 실장님이 그 무일푼 돈 한 푼 안 들이고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저희가 드려야 되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캐릭터와 지속성을 끊임없이 그분께 공급해야 그분이 계속 일을 하고 커나갈 수 있습니다. 자, 캐릭터 지속성.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지속성은 이분처럼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델, 바로 강화 부성 부동산입니다. 저 실제로 이분을 만난 적은 없어요. 네, 만난 적은 없는데 이분 영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대단하다.
왜냐? 거의 매일 올리십니다. 거의 매일 정말 습관적으로 올리십니다. 예. 지속성의 거의 끝판왕입니다. 나중에 촬영할 때도 이분 영상을 좀 많이 모방을 할 건데, 그만큼 저는 감동을 받았던 거 뭐냐, 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속도와 어떤 자기만의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거의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지속성에서만큼은 이분을 꼭 본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이분을 들고 왔고요. 또 하나, 이 캐릭터가 나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파주 토지 스토리, 파토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채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획물 위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찐 팬들이 많이 생겨요. 이분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느끼겠지만 매물이 없습니다. 네. 이상하게 매물을 올리지 않고 뭐 주변 뭐 어떤 부동산 호재 같은 거, 뭐 도로가 어디로 뚫린다, 뭐 지하철이 이쪽으로 올 것이다, 뭐 지금 공사 뭐 이런 현황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소식들을 위주로 올려요. 저는 그것들을 물건이 아니라 기획물이라는 어떤 하나의 분류, 카테고리로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매물 부동산이 있고 그런 기획물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부성 부동산은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콘텐츠는 바로 매물이고요. 바로 요분 캐릭터, 기획물을 계속 올리시는 이 파토스 같은 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 생각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획물을 계속 쌓아서 이제 콘텐츠를 올리는 분이 있는데, 요 분은 그러니까 매물이 아니라 기획물만 계속 올리고 있죠. 자, 매물 대 기획물 어떻게 보면 똑같이 나눕니다. 이렇게 지속성이냐 캐릭터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시나요?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명확한데요. 일단 이 매물 채널, 매물을 올리는 채널은 뭐냐면 쉽고 빨리 연락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매물 올리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거든요. 예쁜 집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싼 집, 비싼 집,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리액션들이 댓글로 달리던가 조회수로 달리던가 아니면 전화가 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가장 빨리 오는 게 매물입니다. 또 반대로 이 기획물을 올리면 반응은 좀 느려요. 예, 그러니까 전화가 뭐 오지도 않고 이게 유튜브에서 노출되는 횟수도 좀 적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 그때 뜨기도 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물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그래서 기획물을 올리시는 분들이 좀 금방 지치기도 합니다. 예.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 매물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연락들이 오고 반응이 오는 반면에 이 휘발성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찐 팬들이 많이 없어요. 예, 이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뭐 그런 식이죠. 뭐 모르겠어요. 이제 실제로 만나고 이제 연락을 많이 하신 분들은 찐 팬이 따로 생길지 모르겠지만, 함께 뭐 사업을 같이 하자던가 아니면 같이 개발을 하자던가, 뭐 당신의 뭐 어떤 투자 안목을 믿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예, 매물 채널은 그래요. 근데 여기 기획물 채널 같은 경우는 캐릭터 위주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들을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찐 팬들이, 고정 팬들이 생깁니다. 예, 나는 이 사람 의견에 동의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큰 흐름을 같이 이제 동지라고 해야 되죠. 이제 투자 동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컨설팅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분한테 어떤 매물이 없어도 전화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돈이 1억이 있는데 그 동네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컨설팅을 받는 거죠. 가장 부동산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요분이 따로 영업을 하지 않으시고 진성 손님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직접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같이 개발을 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모든 부동산들이 바라는 그 찐팬을 이렇게 확보하고 계신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표는 바로 기획물을 만들어서 찐팬을 확보한 것이다. 근데
그게 쉽나요? 쉽지가 않죠. 예. 당연히 쉽지 않죠. 그리고 초보, 맨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바로 기획물부터 올리면은, 뭐, 어디서 굴러먹다 온, 뭐, 벽당, 뭐, 이런 식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뭐, 유튜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더니 보이는 게 없잖아요. 뭐, 그냥 뭐, 썰 풀기만 계속 와 있다. 그러면 뭐, 검증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초반에 매물로 이렇게 세팅을 쭉 하면서 연습하시고 나중에 기획물을 하나 둘씩 올려서 채널을 키워나가라, 그런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둘의 혼합형이죠. 양쪽 다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채널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거 다 일강의 소개를 이제 설명을 못 드려요. 너무 방대하고 길어서. 그래서 지금 1강 그러니까 기초편에서는 이 매물 촬영하는 것, 매물 편집하는 것, 매물 관리하는 요 매물 형태의 유튜버로서의 어떤 그런 밑작업을 하는 그런 습관 단계를 만드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 드릴 거고요. 마음은 이미 기획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일단 기초 매물부터 찍고 편집하고 기초 채널, 기초 체력을 좀 갖는 그런 훈련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강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나는 될까? 라는 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께 좀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마련해 본 순서였습니다. 자, 그럼 2강 여기까지 하고요. 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